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의도 국회로 가주십시오. 저도 국회로 갑니다.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들 놀라셨죠. 간밤에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 계엄 정국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만 그 여파로 정치권 전체가 예측 불허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은 계엄 사태 관련 소식 4분 패널들과 함께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일단 국회 상황을 차차 저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좀 먼저 김진 논설위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저기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정말 예고도 없이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이 지금 돌아가는 지금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고 그리고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한 20% 정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80%는 우선 자신이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는데 야당의 무도한 공세에 계속 몰려다니는 피해자라고 하는 심리적인 피해의식, 그리고 본인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종북 이 세력, 이런 세력들이 뭐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하면 이 계엄령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오판, 이 세 가지의 나머지 80% 자기 생각이 쏠렸다. 네. 그래서 20%의 그 탄핵 가능성 우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자기 확신과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내모른 일종의 참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판에 따른 참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인호 의원님 많이 놀라셨죠?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관에 진입 시도를 하는 걸 보고 진입을 했죠? 진입을 했죠. 그 과정에서 총을 들고 있었다. 또 뭐 일부 장면에서는 총을 또 겨누는 비슷한 장면까지 있었는데 혹시나 유혈 사태가 일어날까, 또 사람이 죽을까, 죽으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국회 앞으로 갔었습니다만, 한마디로 어제의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가 시민과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국회가 막아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식민지를 겪었던 대한민국이 민주화도 이뤘고 경제성장도 동시에 이루는 유일한 국가, 또 K컬처, 노벨 문학상을 받는 문화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군인들에 의해서 국회 의사당이 무력으로 유린당하는 그런 악몽 같은 밤을 우리는 지켜봤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렇게 바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법률가이기도 하고 대통령인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자신했던 것은 어제 진입한 무장 군인들을 통해서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등 국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체포한 이후에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소위 말하는 계엄 해제 요구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오판, 그것이 결국은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그래서 친위 쿠데타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군인들도 아마 그렇게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또 국회가 그만큼 빨리 대처를 했고, 특히 국회의장이 담장을 넘어가면서까지 의장석에 앉아서 의원들의 정족수를 기다린 것, 이것이 상당히 기민한 대처 국회에 그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의힘도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18명의 국회의원이 일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본회의에 출석해서 동참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뭐 화면으로 계속 보고 계십니다만 일단 그 계엄군이 당시 이제 들어올 당시의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신데 저 상황은 155분 만에 정리가 됐습니다. 물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만은 일단 표결을 막기 위해서 이 계엄군이 진입하지 않았을까요, 조기현 변호사님?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같이 한 국회 합축회에서 보면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 계엄군이 떨어뜨린 수갑을 공개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 또 한동훈 대표 등 국회 지휘부를 일단 체포해서 해제결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까지만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또 국회가 그렇게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판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출동했던 계엄군 중에 한 명이 철수를 하면서 시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의 장면이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어제 출동한 계엄군조차도 이 상황을 동의하지 못하는 계엄 선포였다고 보여지고, 우리 국민 아무도 지금 상황이 가능했고 할 만했다, 또 그런 요건이 된다, 동의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언론 보도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무장은 하고 왔지만 좀 움직임이 좀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큰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자, 강전혜 변호사님. 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국방부도 또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인사들도 사전에 이 선포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지금 보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계엄군과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국회 본관으로 진입한 것이 어떠한 국회의장을 체포한다거나 아니면은 국회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진 부분은 없습니다. 예.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떠한 체포라든지 진압을 위한 부분은 아니었을 것 같다. 오히려 질서 유지를 위한 부분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10시 반경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시고 11시에 포고령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포고령이 첫 번째 국회에 대해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엄에 있어서의 포고령 1호와 이 헌법 조항이 조금 맞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 계엄군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지금 헌법에서 주고 있는 권한, 계엄을 해제하는 권한 이외에 다른 정치 활동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막기 위한 질서 유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들어간
계엄군이 한 50명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자체가 190명이 있었고 당직자, 보좌진들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군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많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지금 뭐 민주당 측에서는 국회의장, 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라고 영상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내용, 대통령이 예.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어떠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국무회의의 심의는 거쳤다라는 것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국회로 통보를 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당에서 지금 알고 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개헌법상으로는 국회에서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게 당과의 협의라는 것은 정무적인 부분이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다급하게 진행이 됐던 것이 아닌가. 예. 밤 10시 반에 진행이 됐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좀 공유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젯밤에 계엄을 선언한 이후부터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 전국은 숨가쁘게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 상황 어떤지 국회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청윤 기자 나오시죠? 연결이요. 탄핵소추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국회 이안가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발의된 탄핵안을 내일 중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르면 오는 6일에 표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제적의원 중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본격적인 여론전으로 돌입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에 국회 본청 앞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규탄대회에 약 5천 명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참담한 헌법 위반이라며 즉각 대통령에서 물러나라고 외쳤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촛불 문화제도 진행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를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며 국민을 향한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4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진행했지만 대통령 탈당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 등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일단 비상대기를 한 뒤 추가로 의원총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헌적인 계엄 선포라며 윤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하고 관계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은 해지됐지만 다수 의원들이 국회 경내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다며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본회의장에 난입한 장면이 담긴 CCTV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 분위기 전해 들었고요. 지금까지 사실상 그 장외 집회를 하면서도요, 최윤호 의원.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 탄핵하고는 좀 거리를 더 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내세우는 명분, 아까 전에 이제 최 의원님께서는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시긴 친일 했었죠. 쿠데타. 예, 예. 있습니다만 그 내란 행위라는 그런 지금 명분을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네. 우선 그 어제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 헌법상에는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경우에, 즉 사변이라 하면은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전시도 아니고 사변적 사항이라고 어느 국민이 어젯밤 사항을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계엄 선포의 요건도 맞지 않을 뿐더러 포고령 1호에서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 했습니다. 포고령 1호 제일 첫 머리가.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의 과반수 의결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헌법적 조항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군대를 동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총을 들고 기관총을 들고 소총을 들고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을 난입하고 3층으로 국회 본관으로 향하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질서 유지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을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내란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엄이지만 국회를 활동을 중지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체포를 하려 한다? 그거는 명백한 헌법상의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그래서 이런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는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특검도 요구하고 또 각종 뭐 도이치 주가 모터스 사건 조작 사건에 대한 무혐의라든지 각종 많았습니다만 탄핵을 자제해왔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탄핵 사유를 스스로가 제공했다. 그래서 저희 국회들은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지인 위원님, 아까 전에 이제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이제 참사였다고 비판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야당이 지금 이제 탄핵을 스스로 이제 탄핵 사유로 만들었다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탄핵 이제 들어가는데 절차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국민이 선출해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과반수를 장악한 야당이 뭐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특검법, 국정조사, 나중에는 이제 예산 감액까지 그리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이라고 하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식의 행정사법권에 대한 위협,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국가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밤에 대국민 긴급 담화를 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자신에 대한 동정론을 키우고 야당에 대한 여론의 압박을 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까지만 했으면 괜찮았습니다. 그거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고 동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야당도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식의 무리수를 제고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반헌법적, 위법적 조치를 이미 저지르고 말았다. 국민의힘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대통령의 출당 문제, 아니 지금 대통령의 출당 문제 정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대통령이 출당을 하게 되면, 대통령을 출당시키게 되면, 대통령이 탈당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집권당이 아니에요. 국회는 전부 다 야당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자유롭게 탄핵소추 표결에 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명백하게 대통령이 우선은 헌법을, 탄핵이 뭡니까?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되는 건데, 헌법에 명시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중요한 3가지 요건, 그리고 뭐 기타에 준하는 비상시국이라 하더라도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지 못하거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계엄을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 경찰력으로 충분히 안녕질서를 다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조건을 대통령이 명백하게 위배함으로써 반헌법적 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형법상의 내란죄, 저는 이거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의 혐의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저거를 따져보면요, 앞으로 이 대통령 탄핵소추와 별개로 이제 거기도 이제 들어가겠지만 내란죄라고 하는 국내법, 형법을 위반했을 때도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대통령 중에서라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령 포고령 제1호로 국회의 정당한 집회와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어요. 정당도 그렇고. 그러면 탄핵을 해제하는 요구 결의안을 할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국회 청사에 군 병력을 투입시켰습니다. 대통령이 그것을 계엄 사무라고 2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국회 본청에 병력을 투입을 해서 국회의 정당한 의사 진행을 막으려 했던 것,
그에 따라서 물리적인 충돌도 생기고 기물 파손도 생기고 이것이 확대해서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대단히 논란거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하게는 헌법상에 절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사회적 위기를 조성을 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되느냐를 판단하는 정치재판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탄핵소추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내일 시국 대통령 반대 촛불 집회가 매일 열리고 또 그것이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이 비판, 반대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탄핵소추와 별개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강한 의문이 듭니다. 예. 자, 탄핵소추안이 야당 6개 야당이 발의했다는 제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국회 앞에서는 오늘 그 5개 야당이 비상 시국대회를 열었는데 야당 지도부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계엄은 또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습니다. 예, 조기현 변호사님께 여쭤보죠. 김진 의원님께서 앞서 그 내란죄 여부라든가 이런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법적인 쟁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좀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박찬대 원내대표 또 조국 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완벽하게 탄핵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11월 20일에 15개의 탄핵 사유를 구성된 탄핵안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등등해서 15가지 사유로 된 탄핵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실체적, 절차적,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그리고 내란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실제 헌법재판소에 갈 경우에 중대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으로 이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어제 행위 자체로 탄핵의 요건을 갖추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되면 파면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제 오늘 벌어진 일을 갖고 굳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이미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심전적으로 탄핵을 했다 할 만큼 대통령의 국적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고 낮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치적으로도 어제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또 야당들은 탄핵 절차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강전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죠. 저는 일단은 법적인 책임 그리고 정무적인 책임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헌법에 있어서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국가 비상사태 이렇게 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는 별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민주당에서 계속되는 탄핵으로서 국가의 행정 그리고 사법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있다. 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이게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결국에는 비상계엄에
단해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보기에는 이유가 그렇다고 해도 그 수단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것은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수단을 잘못 선택한 것, 수단을 과하게 선택한 것에 대한 정무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헌법재판소까지 갔을 때 탄핵이 인용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 대통령이 어떠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거나 이러한 상황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마지막 단계로서 비상계엄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란죄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예요. 근데 대통령은요, 이미 국가 권력을 배제한 게 아니라 본인이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내란죄의 수괴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어떤 불체포 특권에 있어서의 예외 조항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체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 쪽에서 이 부분을 정쟁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란죄의 구성 요건 자체에 저는 들어가는 주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어젯밤에 이제 비상 계엄이 선포되자 여당도 매우 당혹스러운 모습,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에 오늘 오전에 의총이 있었는데 의총 뒤 나온 지도부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죄 적용을 하겠다면서 탄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 상황을 저희들이 조금 더 파악을 하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또 모아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강전의 변호사께서 정무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야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지금 일단은 또 다른 축으로 이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고요. 하야를 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 그래서 못 박은 시한이 다가오는 6일과 7일입니다. 모레와 글피죠. 그때까지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자, 앞으로 이틀, 3일 동안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최인호 의원님? 일단 헌법상 탄핵 절차는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보고가 되면 보고되는 거죠. 보고되는 이후에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하루와 사흘 사이에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레부터 내일 보고가 되면 모레부터 탄핵 소추 의결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유심히 잘 봐야 될 것이 어제도 국민의힘 소속 18명의 의원이 본회의장에 와서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당 야당 따질 거 없이 여당도 대통령을 지금 이 시점에서조차 보호하려 하거나 또는 친윤이다 뭐다 해서 개파간에 당리당략적으로 어떤 탄핵이나 또는 국민들의 내란죄 이런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여론에 반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다 하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아까 내란죄 그거는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지난 5.18 재판 때 헌법상의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면은 그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국회를 소집을 못하게 하거나 국회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그 시도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5.18 재판 때 그 판례가 나와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아마도 계엄군이 어제 국회 본청에 들어간 것이 이거 진압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것. 근데 아까 저는 이제 전제 자체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들어간 것은 저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국회의원만 190명이 있었고 보좌진과 당직자까지는 1000여 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50명의 군만 들어가
들어갔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시만요. 하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 변호사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명이 들어갔던 280명이 출동했는데 다 못 들어갔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는 일상적인 자신의 권한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모였고 보좌진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본관을 점령하고 또 보좌진을 밀치고 3층으로 가서 체포를 했느냐. 그것이야말로 그 정상적인 국회를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한다는 그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 예, 김진희 의원님, 알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이제 거야의 공세에 계속 밀렸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 탄핵과 또 내란죄 공세까지 좀 직면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 지도부, 여당의 지도부 2명이 서 있는 모습 앞서 보셨습니다만 뭐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첫째, 국민의힘은 야당원들은 이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서 이거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원들은 봉쇄를 뚫고 다 국회 본회의장에 거의 다 집합을 했는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에 머물면서 국회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태는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라고 하는 입법 헌법기관 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개인들이 전부 다 헌법기관으로서 행동을 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잘못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본회의장 표결에 참여를 해야죠. 무조건 뚫고 들어가서 1차적으로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지휘를 내리지 못한 것이 국민의힘의 1차 잘못이고, 두 번째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무슨 대통령의 탈당 출당 이것 가지고 대통령의 무슨 대국민 사과, 무슨 내각 총사퇴, 무슨 뭐 인적 쇄신,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 교체, 이런 걸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2의 박근혜 사태입니다. 예? 아니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해서 주요 참모들도 모르게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그런 대통령이 무슨 새로 어떻게 비서실장과 용산 참모진과 장관들을 어떻게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매일 이제 시국 촛불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시국 촛불 집회가 대통령의 잘못된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명분이 뚜렷해요. 그리고 그러면 저것은 뭐 지금 조금 전에 내란죄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군 병력을 계엄 사무 때문에 투입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엄 포령 1호를 집행하기 위해서 투입시킨 거예요. 포령 1호는 국회 집회 활동 금지입니다. 정당 활동 금지. 분명히 본청에 들어가서 질서 유지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아니 당시에 무슨 국회 본청에서 무슨 무질서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왜 질서 유지를 합니까? 군인이 들어가서. 네? 질서 유지라는 논리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근거가 희박하고, 분명히 포령 1호 집행을 위한 국회의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점거 진입 시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나 명백한, 대통령이 완전히 이것은 내란도 내란이지만 직권남용에도 해당됩니다. 육군참모총장의 계엄사령관, 나머지 병력을 동원했던 수방사 지휘관들, 이런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강요를 하면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첫 번째 잘못이 그런 잘못을 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 대통령 탈당 논의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제는 여당의 일원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이 사태를 파악을 해서 탄핵소추의 사유가 명백하면 탄핵소추 의결에 참여를 해서 자유롭게 찬성 반대 표결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윤 대통령의 하야를 야권에서 이제 촉구하면서
이틀 안에 하지 않으면 이제 탄핵안을 이제 처리하겠다 이렇게 여당도 동참하라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죠. 말씀하신 대로 뭐 오늘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 내일 국회에 보고되면 12월 6일이면 바로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이미 이 위법 위헌 사유는 굳이 하나하나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명백합니다. 지금 이 전시 사변 또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중에 어떤 요건에 해당됩니까? 국가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강조한 얘기가 탄핵이라든가 뭐 그래서 이제 국정이 마비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국회가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했습니까?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했습니다. 물론 전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비상계엄 사유라는 주장 자체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굳이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위헌 위법 사유가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탄핵안도 조국 혁신당에서 냈던 15개 사유를 굳이 다 포함하지 않고 어제의 비상계엄 과정에서 있었던 위헌 위법 사유로만 구성이 됐고 그 내용도 위헌 위법에 대한 탄핵 사유가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는 탄핵 절차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갈등 이런 것을 초래하기보다 대통령이 결단하시라. 그래서 빨리 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이 잠시 뒤부터 아마도 의원 총회를 다시 소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후에 이제 하기로 예정되지 않았습니까? 제 야당의 공세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당은? 지금으로서는 뭐 친한계, 친윤계가 마치 갈라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단일 대우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이미 한번 경험을 해본 바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계엄 해제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한 18명 정도가 재석을 하면서 그 가결에 힘을 보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해제를 하는 것과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또 저는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엄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지금 민주당의 폭거를 막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조금 과도한 수단을 선택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젯밤 우려를 하셨던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의 메시지가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그런 정무적인 부분과 별개로 이것이 정말로 어떤 명백하고 위법한 위헌적인 행동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탄핵안에 있어서 결국에는 단일 대우로 가야 한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배신자 프레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기각이 되었을 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는 한동훈 대표 역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고 아마 친한계 쪽에서 오늘 보니까 또 그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는 아니고 22명이 연명을 해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목소리가 강해질 수는 있겠으나 이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 사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쇄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지 이게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으로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원래 그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최 의원님? 근데 이제 뭐 쭉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거야의 어떤 공세에 좀 시달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종의 좀 미스터리다. 아니 국회가 가반에 요구가 있으면 계엄을 바로 해제해야 된다는 거 대통령이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물론 뭐 무력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뭔가 마음이 아주 불안한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지 않나. 그동안 쭉 쿠데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로 드러났는데 꾸준하게 준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했느냐.
그것은 명태균 씨가 어제 구속되기 직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그 특검을 명태균 씨가 요구했다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한금폰, 핸드폰 모든 문제가 될 만한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대통령에게 또 부부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폭로가 될 수 있다는 암시 아니냐. 뭐 그런 것까지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의결도 12월 10일 앞두고 있고 명태균의 특검 요구에 따르는 폭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의 해명이나 모든 사과가 다 이렇게 거짓말로 드러나는 이것이 주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 요인으로 해서 저런 무리수, 자충수를 뚜게 되지 않았냐. 저는 뭐 그렇게라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전에 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8월이었습니다. 이 야권에서 야당이었죠. 민주당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설을 처음 제기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여권에서는 괴담으로 치부를 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준비된 영상 잠시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죠.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이렇게 얘기했던 대통령실이에요.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발언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제 실행에 옮겼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청문회 과정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이번에 계엄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통령에 건의한 것이 김용현 국방장관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예. 사실상 더 좀 놀라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어제 두 번째 담화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어떤 유감의 표시라거나 아니면 국민들께 사과하는 내용들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정말 밤새도록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워하셨고 지금까지도 이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대통령께서 이렇게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께 이미 다 해제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정무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앞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계엄군이 왜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하였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뭐 내각이 사퇴를 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퇴를 하고 이런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께 여기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또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